강사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분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본부장님이 들으시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분을 잡초라고 표현하시거든요. 좋아요. 잡초.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 삐짓고 나와서 본인의 아직 해야 할 일들을 반드시 해내고 마는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팀마다 이렇게 창조적 소수에 의해서 이 팀들이 이끌려 가잖아요. 근데 이분이 아마 그 일원 중에 한 분이 아니신가. 무슨 일이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아주 초고속으로 성장하신 국장에서 본부장으로 하는 기간이 초고속으로 오실 때 오늘 어떤 마음가짐으로 또 여기까지 오셨는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모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은경 뉴스타 마스터님 모시겠습니다. 최은경. 아싸 화이팅! 안녕하세요. 뉴스타 마스터 최은경입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돼서 너무 영광스러웠고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같이 오셨는데 오늘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애터미 사업을 시작을 하고 그다음 또 지금까지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할 건데 저는 전문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때 혹시나 뭐 실수가 있더라도 용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쁘니까 예쁘게 보이시겠죠? 네. 네, 그럴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앞전에 통합교회 때, 승급교회 때 제가 그 승급 스피치를 하는데 뭐 오느라고 제대로 제가 말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승급 스피치를 영상으로 보시고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네. 여러분은 애터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에게는 애터미란 인생 탐구 큐레이터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파트너 사장님의 인생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지를 알게 되고 멋진 삶을 살 수 있도록 꿈이 현실이 되게 하는 인생 탐구 큐레이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픈 뉴스타 마스터 최은경입니다. 저는 자녀 교육과 남편의 내조에 충실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삶의 기쁨을 느끼는 평범한 전업주부였습니다. 저는 먹거리에 굉장히 까다로운 주부였는데요. 병으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내 아이에겐 건강한 엄마, 든든한 엄마로 곁에 있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고액연봉으로 생활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었지만 항상 노후에 대한 불안감과 누군가를 선뜻 못 도와준 현실에 부딪힐 즈음 교회 권사님으로부터 애터미를 전달받았습니다. 어차피 쓰는 생필품을 바꿔 쓰기만 해도 이익이 된다는 말에 전혀 손해낼 게 없겠구나 생각했지만 다단계 회사에 빠져있는 권사님이 피해볼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권사님 내가 구해주겠다 라는 생각에 애널리스트인 남편에게 애터미 좀 알아봐 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기업을 분석 조사하고 코스닥에 상장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인 남편의 말을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감사보고서 등을 분석한 후 다 좋은데 딱 하나 걸리는 게 주주가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족끼리 의기투합하여 주주에게 이익이 되도록 규정을 바꿀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게 제일 중요한 것은 COE 도덕성이었습니다. 제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석세스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고 회장님의 직강에서 느낄 수 있는 가슴속 깊은 절절함과 사업자의 성공을 바라는 회장님의 진심을 보면서 저런 분이라면 믿고 따라갈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또한 애터미를 알면 알수록 애터미가 추구하는 경영 철학과 기업 문화가 자부심을 느낄 정도로 너무 마음에 들었죠. 많은 제품 중 저희 인생템 해모힘. 출산 후 면역력이 약해져 대상포진, 아토피, 심한 비염으로 고생한 저는 체질 개선을 위해 고무로 음식을 배웠을 정도였는데요. 해모임과 유산균의 꾸준한 복용으로 면역 질환에 많은 도움을 받게 되어
제품에 대한 확신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 삶에 조용히 찾아온 애터미, 어쩜 내 노후와 나눔의 삶을 살고 싶은 나의 바람을 한방에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사업을 결심하고 남편에게 선언했습니다. 나한테 주어진 시간은 80년, 지금까지 40년 열심히 살았고 앞으로 40년은 더 살아갈 텐데 나한테 딱 4년만 애터미 대학 보낸다 생각하고 시간을 투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40년은 내가 당신을 책임지겠다라고요. 남편은 편하게 살지 왜 힘들게 살려고 그러냐고 했지만 적당히 하라며 허락해 주었습니다. 미래를 그리는 희망은 하루하루 가슴을 설레게 했고 심장을 뛰게 했습니다. 꿈값이 현실보다 크면 고통이 따른다고 하죠. 남편은 적당히 하고 포기할 줄 알았는데 애터미에 몰입해 있는 저에게 애터미에 환장했냐며 반대하기 시작했고 반대는 더욱 심해져 결국 이렇게는 못 산다며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호의적이었던 어머님까지 나서서 조용히 저를 불러 일을 그만두는 게 너희 가정을 지키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파트너들 사진을 보여드리며 이분들에게 애터미에서 성공해보자, 꿈을 이뤄보자, 반드시 된다 라고 했는데 제가 그 약속을 못 지키면 저는 그분들의 시간과 눈물, 꿈을 갈취한 사기꾼이나 다름없어요 어머니. 그만두는 게 문제 해결의 최선은 아니니 제가 좀 더 가정에 충실하겠습니다 어머님. 저의 이런 단호한 모습에 그럼 더 노력해보라고 하시며 오히려 지지해 주었습니다. 반대하시던 아버님은 회계학 박사이자 경영대 교수님이셨는데 석세스 세미나 오신 후 애터미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애터미가 일자리 창출과 국위 선양에 도움을 주는 회사인 것 같으니 잘해보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희생한 남편과 아이들에게 잘하려 노력하면서 상황은 조금씩 나아져 갔습니다. 스타마스터로 승급하고 남편이 차도 바꿔주는 등 인생 시나리오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을 보며 점점 호의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아주버님 둘이 의사인데 전에 의사 남편을 둔 형님들이 부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님들이 성공하는 저희 모습을 더 부러워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균형 잡힌 삶을 살고픈 스폰서님과 파트너님들의 시간과 노력, 열정이 쌓여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분들의 소중한 꿈을 같이 이뤄내고 싶습니다. 저에게 와서 꽃이 되어주신 스폰서님과 파트너님들의 꽃이 활짝 피도록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인생은 B와 D의 중간이 C라는 말이 있죠. B는 탄생, D는 죽음, C는 선택. 인생은 선택이라는 뜻입니다. 굳건한 의지를 갖고 순간의 선택과 결정은 후회 없이 하는 인생이 좋은 인생이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제게 주어진 인생을 멋지게 살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인생을 만들기 위해 애터미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상으로 스피치를 마치겠습니다. 멋진 인생, 후회 없는 인생, 아자 아자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영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예, 제가 영상으로 준비를 해야 저의 뜻을 잘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자료를 준비를 해서 저의 를 나타내려고 하는데요. 자료 공유하겠습니다. 원장님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전에도 저희 스피치에서 얘기했듯이 저와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되고픈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여기에 제가 오드리 헵번의 그 명언이 있어요. 한 손은 너 자신을 돕고 그 다음에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애터미를 하면서 이거를 내가 이뤄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신나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양력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언제 사업을 했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이 계실 텐데 저는 2014년 4월인가 그때 5월 달에 가입을 하고 제가 여름 성경학교를 마치고 나서 본격적으로 7월 달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해 12월 달에 판매사를 달성하고 그 다음에 2년 후에 팀장을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3년 있다가 국장에 도전해서 또 달성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안에 국장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본부장을 달성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의 계획은 2022년도 12월 달에 리더스 클럽에 입성한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우리 저기 승급하고 나서 우리 차루님들과 같이 찍은 사진이 있고요. 탭북 속에 필리핀에 계신 국장님과 같이 또 연결해가지고 또 이렇게 같이 축하했었던 그런 시간도 보냈고요. 저 위에 사진을 보면 소은경 총장님과 찍은 사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사연들이 있어요. 이거 올린 이유는 제가 국장 달성하고 나서 다음 센터에 3, 6, 9, 12 이렇게 해서 목표를 정해놓고 도전하는 시기를 잡았었습니다. 그때 송은경 총장님께서 9월 달에 총장을 가신다는 스케줄이 좀 잡혀 있었고 그러면은 그 스케줄에 맞춰서 나도 움직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국장 도전하고 나서 제가 9월 달에 이제 송은경 총장님은 계획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스타마스터로 가겠다. 반드시 가겠다. 총장님 가실 때 저도 따라가겠다. 이러면서 목표를 잡고 막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송은경 총장님께서 그냥 이렇게 던지신 말이 있으세요.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크게 와닿았었어요. 뭐 했었냐면, 국장 도전하고 막 제가 9월 달에 막 본부장 가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냥 그거를 그냥 간과하지 않고, 국장님 꼭 유지하시고 9월 달에 꼭 본부장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한마디셨는데 저는 그게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어떤 분은 직급가라고 하면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저는 그 한마디가 와, 내가 인정받았네? 능력이 없으면 저런 말씀도 안 하실 텐데 나는 본부장 갈 능력이 있나 보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거기에 부응해야 되니까 꼭 내가 본부장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막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막 외치고 다닐 때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께서 나중에 하신 얘기인데 진짜 갈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하셨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그걸 이뤄냈거든요. 그러니까 총장님께서 그 말씀 던졌었을 때 저는 그걸 그냥 지나치지 않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V하고서는 사진을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때 제가 국장을 가고 나서 이제 3개월 있다가 국장 유지를 하고 그리고 9월 달에 6월 달에 또 한번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조금 시기를 다지는 시기를 잡고 9월 달쯤이었었어요. 그때 제가 7월 달쯤이었네요. 7월 달쯤에 제가 본부장을 가려고 하면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본부장님, 제가 본부장을 안 가봐서 국장 가봤는데 본부장을 안 가봐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이러면서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앉아가지고 계보들을 막 그리기 시작했던 거죠. 계보들을 그리는데 저희 성적표가 그대로 드러나는 느낌이 있잖아요. 와,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구멍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동그라미 그리는데 구멍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야, 그럼 이대로 갈 수 있겠나? 이랬는데, 그때 이제 총장님께서 제가 이제, 총장님, 제가 이 상태로는 본부장 갈 수 있는 구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 총장님은 9월 달에 맞춰갖고 총장님으로 승급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국장 유지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9월 달에 못 갈 수도 있으니까 그 포기하지 말고 그 마음을 본부장 가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꼭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그 말씀에 또 저는 그거를 또 와, 그래, 내가 이 마음을 가지고 가야지. 또 실망시키면 안 되지. 이런 마음에 또 이제 또 열심히 이제 찾아서 그 동그라미 안에 비행칸을 막 태워 나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또 찾아서 또 총장님한테 밤에 막 누가 한 사람 찾았으면 거기 동그라미에 누구 찾았다라고 막 써가지고 또 막 밤에 카톡으로 사진 찍어서 보내기도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리고 옆에는 이제 2021년 이제 앞두고 이제 12월 달에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그때 이제 1월 달에 이제 도전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시행착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그때 이제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이렇게 지금 제 그 안에 짧은 기간 안에 해낼 수 있었던 것은 총장님께서 한번 해보세요. 그 한마디를 저는 크게 와닿고 이거에 맞춰서 부응해야 되겠다. 그 은혜 막 보답해야 되겠다. 뭐 왠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준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1월 달에
본부장 도전을 했고 또 이렇게 정말 흐뭇하게 제가 느꼈을 때 흐뭇하게 잘 달성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는 백승진 본부장님하고 송영 총장님하고 또 찍은 사진이 있는데 제가 1월 달에 하반기 때 딱 다 마무리를 하고 10월 달에 작성해 놓은 2021년도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그걸 들고 가서 또 이제 스폰서님과 같이 앞으로 2021년 그다음에 2022년 이런 방향으로 저는 사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1월 달에 도전하면서 여기에 따른 성과들 그리고 또 보완점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눈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저는 2020년을 또 다시 시작하게 됐고요. 자료가 저는 지금 판매사부터 애터미는 7직급이 있죠. 7직급 중에서 4번째 단계가 왔는데 제가 판매사부터 진행 과정들을 잠깐 설명하도록 할게요. 판매사를 제가 도전했을 때 감사와 재심합력이라는 것을 저는 그때 배웠었거든요. 그때 판매사라는 거에 대해서 막 강의를 하셨었을 때 내 포인트가 70이 되고 좌우 포인트가 200, 250이 됐었을 때 판매사가 달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와 저거 250, 250이면 한쪽은 스폰서님과 같이 도와주고 한쪽은 내가 해야 될 몫이라고 했는데 내가 저 500을 다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센터에서 야 최은경이가 500을 다 하고 갔네? 이렇게 역사에 길이길이 남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하면서도 저한테 500을 다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막 뛰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현실에 부딪히면서 쉽지는 않더라고요. 어떤 분은 해내시는 분이 있는데 저한테는 그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의욕이 많이 앞섰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목표를 크게 잡다 보니까 뭐 생각대로 포인트가 안 받아주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때 스폰서들 같이 도와주고 이러면서 이거는 제가 이제 마음가짐에 내가 다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걸 도와줬을 때 너무너무 그게 고마웠어요.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이렇게 다 서로 도와서 가는 거구나. 제 몫은 충분히 다 했습니다. 뭐 부족하지 않게 하고 부족했지만 제가 500을 높이 그 목표를 잡고 갔었기 때문에 그걸 채워줬을 때 스폰서님들의 감사함, 그다음에 재심합력을 판매사 때 제가 배웠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팀장 때는 판매사 딱 배울 때 이 마음과 그 조직, 책임감, 생존이라는 것을 팀장 갈 때 이걸 또 배우게 됐습니다. 팀장도 저는 너무 가고 싶었어요. 앞에 나와서 팀장님들이 막 인사하고 막 이랬었을 때, 이 팀장님들 나오세요 이러면서 막 인사하고, 부장님들 나오세요 인사하고 이랬을 때, 나도 저 앞에 나가서 인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팀장도 막 가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같이 이제 파트너 사장님과 같이 이야기 나누고 뭐 계획대로 안 되고 또 그 다음에 또 연기되고 또 그런 과정들은 있었지만 그때 제가 팀장 때 이 팀장은 조직을 이끌어가는 사람이구나. 부모가 자식을 잘 키워야 되듯이 이 팀장은 나의 파트너 사장님들을 잘 이끌어내고 성장시키는 일이구나라는 것도 알게 됐고 이분들을 정말 애터미를 통해서 성공하고자 하고 싶은 분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분들을 내가 진짜 책임을 져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팀장 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존이라는 단어를 써놨는데 이때 제가 정말 심각하게 이 조직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살아남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 제가 개보도 소은경 총장님 우리 파트너사님과 얘기했을 때 항상 그런 말을 했었는데 아신 분은 아실 수도 있어요. 소은경 총장님 좌측에서 좌측 라인에서 꺾어져서 우측 두 개 해가지고 맨 끝에 이제 있는 사람인데 바람 불면 정말 날아갈 것 같은 작은 물방울과 같은 그런 조직이었어요. 보이지도 않는 그런 조직, 물방울 같은 그런 조직이었는데 바람 불면 훅 날아가고 떨어질 것 같은. 그런데 내가 여기서 살아남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여기서 이제 자장격지라는 것도 그때 강의 속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 내가 스스로 장군이 돼서 이 조직을 이끌어놔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그때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물방울이 정말 단단해져서 고드름처럼 단단해져서 이 기둥을 이 가지를 받치고 있는 그런 팀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었고 지금은 너무너무 미비한 조직이긴 하지만 어쩌면은 대학으로 따져보면은 정말 저 끝에 매달려 있는 지방대학이긴 하지만 내가 이 인서울 안에 들어가는 정말 그
좋은 대학처럼 그 조직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뛰어난 조직이 되어야 되겠다. 막 이런 마음을 그때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야 되겠어 갖고 교육을 이제 봉사하시는 분이 애터미 안에서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이제 그 교육을 무료로 교육을 해주시는데 그분께서 본인은 100년간의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무료로 본인이 아는 것을 나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을 찾아가서 또 이제 얘기를 했죠. 100년간의 기업을 위해서 이렇게 교육을 봉사하신다고 하셨는데 저 같은 사람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야 이 100년간의 기업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저를 가르쳐 주세요. 이러면서 제가 막 그럴 정도였었던 것 같아요. 그때 팀장 때 이런 마인드를 제가 갖춰 나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국장을 가면서 뭐 판매사 팀장 여기 이때 그 마인드 플러스 뭐 속도, 팀워크, 리더십, 능동적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배웠는데 국장을 갈 때 국장도 너무 가고 싶었어요. 막 계보도 그려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파트너 사람과 같이 막 얘기하고 막 스폰서님과 같이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또 이제 구도를 잡아서 갔는데 저희 팀에 이제 오래된 분 오래 사업을 하신 분도 계셨었고 이랬었기 때문에 아 여기서 뭔가 스피드를 내서 좀 나가야 되겠다 치고 나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지를 2020년도에 국장 가고 나서 유지를 2번을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 팀워크가 형성되지 않았다면 절대 이뤄낼 수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팀원들과 그 팀을 합해 주신 분들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 속도를 낼 수 있었었고 총장님께서 그런 말씀 해주셨어요. 물 만난 것 같다고, 물 만난 고기 같다고, 어떻게 그렇게 참고 살았냐고 그런 말씀도 해주셨었는데 그때 제가 정말 능동적으로 그동안에 뭐 고생했었던 그런 것들을 같이 뭐 조직에 있어서 이렇게 같이 해나가면서 그다음에 파트너 사장님과 같이 그걸 생각해 나가면서 그렇게 속도를 내면서 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본부장 때 제가 배운 것은 제가 노란색을 쓴 거 주체의식, 의지력, 실행력, 추진력, 시스템을 정말 이 본부장 준비하면서 도전하면서 또 하고 나서 이거를 배운 것 같아요. 반드시 이 사업은 누구의 사업도 아니고 내 사업이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가져야 되고 그 의지 속에서 내가 이걸 꼭 이뤄내야 되겠다. 그 의지 속에서 결과물은 나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총장님께서 그 말씀해 주셨어요. 이 본부장은 국장님, 본부장님 의지 속에서 나온 계보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저 의지뿐만 아니라 파트너 사장들과 같이 그 의지가 합해졌기 때문에 이뤄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실행력, 말하면 곧바로 저는 선지랄 후수수, 파트너 사장도 그 얘기하는데 선지랄 후수, 말을 내뱉어내고 곧바로 뭘 들으면 말을 내뱉어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책임을 지려고 막 거기에 맞춰내려고 막 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몸으로 움직여야지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로 결과물은 없거든요. 저도 생각이 많은 사람이라서 생각만 많이 하고 막 지치더라고요. 근데 몸으로 행동해야 뭔가는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때 실행력이라는 것도 저한테는 많이 갖추게 됐고 또 발휘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진력. 어떤 일이 추진해졌을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그때 정말 쓰러지고 싶을 정도로 힘든 적도 있었고 다 놓고 싶을 정도 그런 일도 있었었는데 내가 이거를 반드시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반드시 이걸 해내리라 밀고 나가자 불도저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밀고 나갔었던 밀고 나갔었던 그 시기였었고 그리고 본부장 이렇게 도전하면서 생각했던 게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시스템의 중요성을 정말 이때 그전에도 알았지만 이때 정말 더 많이 알았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해보니까 시스템에 합류되신 분과 합류되지 않으신 분 차이는 너무나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시스템이라는 것을 알면서 이제 끝나고 나서도 모든 분들을 다 시스템에 합류시키는 거, 그 작업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변화이죠. 저희가 판매사부터 본부장까지 많은 변화들이죠. 마인드 변화도 있었고 변화가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돌과 도토리. 주먹만한 한 돌이 있습니다. 작은 도토리가 있습니다. 둘 다 사철비를 맞고 햇빛도 받고 해서 30년이 흘렀습니다. 돌은 주먹 크기 그대로였고 도토리는 이렇게 거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간절함의 크기만큼 변한다라는 이렇게 사례를 예를 들어서 표현한 건데요.
어쩌면 제 마음속에 돌이 있는지 도토리가 있는지 그걸 한번 점검해 봤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변화 속에 있었었던 것은 내 마음속에 이 도토리 씨앗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도토리가 자라서 이렇게 거목이 되고 거목이 또 자라서 또 이루어서 같이 이루어져서 숲을 이루어지는 것처럼 제 마음속에 도토리 씨앗 같은 그런 희망, 그다음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마인드 성장이 되면서 이렇게 왔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변하고 또 이 한 사람이 변해서 여러 사람이 변했었을 때 내 계보도 안에 이 변화된 우리 파트너 사장님으로 다 이루어졌다고 하면 정말 우리 애터미 안에서 거대한 숲을 이루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변화 속에서 점점 자라났던 것 같아요. 아직도 더 자라야 되고요. 사실 거목을 이렇게 표현했지만 한 1m 자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화는 어떤 걸 변화시킬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저는 가장 먼저 자세였었어요. 자세 보면서 복장, 장세가 아닌 사업이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갖추는데 변화를 했었는데요. 제가 복장은 어떤 홍미선 팀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 줌 미팅을 이렇게 해보면은 그 자리 꼿꼿이 앉아갖고 허리 꼿꼿이 세고 이러고서 보고 있대요. 사진인가 싶었는데 눈은 깜빡깜빡 거리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앉아 계세요? 라고 말씀도 하셨었는데, 저는 그냥 그 자세 속에서 내 뒤에 애터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자세 속에서 그 뒤에 내 T번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이 자세 속에서 저를 나타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저는 이제 뭐 공주 복장, 뭐 샤랄라 옷을 입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복장부터 정말 일하는 복장을 갖춰야 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 원피스, 분홍색 원피스, 파란색 원피스 두 개를 딱 샀어요. 어딜 콜드를 하려고, 갈아가려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후줄근한 모습으로 가면 애터미도 후줄근하게 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복장도 그렇게 단정하게 그렇게 했었고, 이 사업은 장사가 아닌 이익을 남기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남기는 사업인데 내가 이거를 보이지 않는 곳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 자세를 먼저 갖춰야 되겠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자세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이 안 될 때 나를 점검하라. 일을 할 때 정말 사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왜 진짜 안 될까? 난 진짜 열심히 하는데 이랬을 때 제가 이제 심각하게 이제 고민을 하고 이제 찾아갔어요. 어떤 스폰서를 찾아가서 저를 위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제가 어떤 거를 고쳐야 될까요? 그랬더니 기분 나쁘시면 사람들은 뭐 이야기를 하면 삐질까 봐 얘기를 못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성장하고 싶고 그 다음에 또 성장하고 싶고 또 갖추고 싶다. 그러니까 얘기를 좀 해주세요. 안 삐질게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서는 했는데, 사장님은, 배려심이 너무 많아요.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한 분 한 분 사정을 너무너무 제가 이제 배려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진전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생각을 바꿨어요. 야, 배려란, 애터미넷의 배려란 그냥 상황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을 성공시키는 것이 배려다. 이렇게 마음을 고쳐먹고 어느 정도 좀 독하게 끌고 나갔었던 그런 시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업이 안 됐을 땐 내가 어떤 것을 갖춰야 되는지 객관적인 입장에서 나를 점검하는 시간도 저는 되게 시간을 많이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하는 척, 열심히 하는 척, 이런 모습은 아니었는지, 제가 지금 사업을 이제 6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처음에 정말 열심히 일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열심히 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왜 이게 안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일을 안 했던 거더라고요. 그래, 일하는 척만 했었던 거예요. 하루의 시간을 일과를 이렇게 봐보니 정말 애터미에 몰입하는 시간은 얼마였지? 근데 항상 나는 애터미 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한다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단력도 부족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시간을 활용하는 것도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점검하는 시간에 내가 일하는 척 하는지 안 했는지, 내가 사업하는 척, 애터미 사업하는 척, 잘 나가는 척은 하지 않았는지 그런 점검을 많이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방향 설정인데요. 방향 설정은 처음에
제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봤는데, 제가 이거 소비자 마케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소비자를 찾으러 다닌다고 했었는데, 전 사업자를 찾으러 다녔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앞전에 스피치에서도 저는 이거를 제품을 써보고 막 좋아서 시작했던 것이 아니라 사업성을 보고 시작을 했거든요. 아, 이게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다면 난 이걸 해봐야 되겠다. 그렇다면 어떤 회사지? 라고 하면서 저는 알아봤던 케이스라서 저와 같았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 기만 조각 먹고 그다음에 칫솔 하나 쓰고 치약 쓰고 이런 분들은 소비자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좀 소홀히 하고 막 이분이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면 막 이분한테 공들이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처음부터 그 방향 설정을 잘 해야 시간이 지날수록, 여기 화살표 보죠. 시간이 지날수록 각도의 크기는 점점 커지죠. 처음에는 작아져요.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안 된다는 그 각도의 크기는 점점 커지더라.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다시 시작했을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 그래서 저는 그 방향 설정도 그때부터 다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머무르게 하라. 저는 틀이 강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저는 이제 뭔가 하나 딱 꽂히면 그걸 해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거를 또 빨리 뭔가를 결과물을 막 내야 되는 그런 약간 급한 성격, 내지는 또 이렇게 왜 이렇게 빨리 안 하세요?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를 인정하기보다 그분을 내 틀 안에 이렇게 넣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상대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이랬었던 것 같아요. 막 카톡도 막 답은 너무 느려요. 난 기다리고 있는데 막 카톡도 답도 느리면 그것도 너무 답답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해보자 했는데 막 행동은 느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런 데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도 떠나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안 하고 또 가시는 분도 있고 이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느꼈던 게, 이 내 안에 머무르게 되는구나, 애터미 안에 머무르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자, 머리에서 가슴으로. 저는 정말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정말 파트너 사장님의 성공을 바라고 저는 한다고 했었어요. 그때 그게 진짜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저를 점검하는 시간, 어느 순간에 세미나를 통해서 딱 저를 이렇게 변화시킨 게 있었어요. 뭐냐면, 네가 진짜 가슴 절절하게 이분들을 위했었냐라는 거였었어요. 회장님께서 가슴 절절하게 막 얘기를 했었을 때, 정말 맞아, 나도 저런 마음이야 했는데 그냥 머리에서만 있었더라고요. 가슴 속에서는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지금은 어느 순간에 3년 정도가 지나고 한 4년 전부터 때쯤부터 이 가슴 속에 그 절절한 회장님 같은 그런 마음, 이분들이 진짜 성공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들이 그때부터 생겨났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저는 했다고 했는데 아니었더라고요. 오해하는 척이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가슴 위에서 내려와서 지금은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안에 들어오게 하라. 이거 아까는 제가 지금 시스템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는데, 이 시스템 안에 들어오게는 이거는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볼까 해요. 한 농부님이 계세요. 이 농부님께서 열심히 꽃 보이시죠? 이 꽃이 호박꽃이에요. 이 호박을 열심히 키우는데, 호박이 이제 열매가 열리면 이거를 그대로 잘 자라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놔둬버리면 어떤 호박이 나올까요? 네, 이런 애호박이 이렇게 조금은 모양이 예쁘지 않은 울퉁불퉁한 호박으로 자라나겠죠. 그런데 이 농부님은 이 호박이 예쁘게 잘 자라기 위해서 한 가지 행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어렸을 때 이 애호박에 비닐을 씌워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고든 애호박으로 자랄 수 있었겠죠. 이 애호박은 이 비닐하는 전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우리가 정말 원하는 사업자, 이분이 정말 복제를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이 시스템 안에 들어가면 이 안에서 변하게 되고, 또 그 다음 변화돼서 그 다음 선을 변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했었을 때 정말 그 조직 안에 훌륭한 리더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신규가 나왔었을 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신규가 나왔을 때 이분이 그냥 변화되기만 바라지 내가 액션을 취한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시스템 안에 세미나에 오게 하고 줌 미팅에 오게 하고, 그다음 이분이 치열하게 뭔가를 해내고 이런 것도 했다고는 했지만 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도전하고 나서 이 시스템을 들어오게 하는 거, 이거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원하는 정말 멋진 사업자분들이 된다라는 거, 그거를 지금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다음에 목표 설정이에요. 일치된 목표.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다. 목적을 이루게 헌신하라. 생각의 경영이 현실로 이루어진다. 저희들이 이렇게 국장 도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유지를 빠르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전부 다 똑같은 목표가 있었어요. 저는 진짜 본부장에 가고 싶었고 본부장이 그렇게 단순히 직급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조직이 성장되는 걸 알고 있거든요. 사람을 찾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딱 정해놨어요. 그리고 팀장님들은 국장님으로 가고 싶은 그런 목표가 있었어요. 그게 강했어요. 서로들의 목표가 일치하다 보니까 강력한 시너지를 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팀 이름도 시너지 팀이거든요. 그런 강력 목표를 일치시켰을 때 뭔가 서로 상호 이익이 됐었을 때 그 시너지는 더 커진다라는 거. 그리고 생각의 경영이 현실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요. 어떤 파트너 사장님이 막 도전하기 중에 이제 저한테 톡을 보냈나 그래요. 2018년도에 2019년 계획을 세웠고 그다음에 2020년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때 그 카톡을 제가 보냈대요. 그때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뭔가 되지도 않고 파트너도 얼마 안 되어 있는 상태였었는데 그 계획대로 다 이루어졌다면 정말 신기하다라고 하면서 그럼 앞으로도 이런 계획 속에 있다고 우리도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겠다 이러면서 카톡을 보내놨는데 그걸 보면서 그때 진짜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생각한 대로 말한 대로 이거에 책임을 지려고 몸을 움직이는 거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긍정적인 생각, 그 다음에 내가 정말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의 경영을 정말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을 도전 중에도 또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말 똘똘똘 뭉쳐서 정말 똘똘똘 뭉쳤던 것 같아요. 이렇게 손모양 보시죠. 떨어지지 않을 것 같죠. 이렇게 똘똘똘 뭉쳐서 우리가 그 목표 달성을 이번에 잘 해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고난이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든 팀을 성공으로 이끌어라. 제가 이게 하다가 보면 정말 주저앉고 싶을 때도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사업이 안 될 때도 왜 안 될까 고민도 있으면서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건 뭐였냐면 내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겪고 내가 이걸 통해서 내가 배워 나가고 이런 걸로 해서 나의 파트너 사장이면 시간을 줄여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었었어요. 뭐냐면은 제가 이제 거기에서 안 되는 걸로 끝이 돼버리면은 그거는 진짜 실패예요. 그런데 어떤 시행착오를 겪어 나가면서 실패를 통해서 내가 이게 실패라고 생각을 안 하고 이거는 내가 성공을 하는 실패하는 과정이지 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한 가지 실패할 때마다 또 한 가지 배울 때마다 파트너 사람한테 이걸 내가 노하우를 알려주면 이분들은 나같이 고생하지 않을 거야. 이분들의 시간을 줄여줄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안에서 겪고 있는 이 고난들은 성공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진행해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파트너 사장님들도 그런 마음으로 해냈었던 것 같습니다. 패배를 용납하지 마라. 제가 그거를 패배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 도전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안 되겠죠. 저는 근성이 아까 이제 총장님께서 잡초라고 표현해 주셨잖아요. 장혜주 국장님께서 전에 저한테 악바리 같은 근성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뭔가 하나의 목표를 정했을 때 그것이 안 되거나 반드시 이뤄야 되겠다. 근데 못했어요. 오기가 발동이 돼가지고 내가 반드시 이걸 해내야 되겠다. 오기 발동해서 그거 반드시 이뤄내야 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패배를 용납하지 말라는 거. 내가 거기서 무릎을 꿇으면 그냥 좀 패배자 되고 패배자로만 남는다라는 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내가 어차피 산 인생, 내주 주어진 인생을 멋지게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패배를 용납하지 말라. 지옥 같은 터널을 지났더라도 희망을 갖는다면 그건 지옥 터널이 아니다. 오토 판매사 오토 판매 되기 전까지가 저한테 지옥 터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안 보였었는데 파트너 사람들이 성장이 되고 그때 성장이 되면서 그것이 그 빛처럼 저한테 와닿은 것 같아요.
근데 먼 희망은 가지고는 있지만 너무 멀어서 힘들었지만 그렇지만 내가 반드시 이걸 지나고 나면 그 뒤에는 그 다음에는 뭔가가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때도 이걸 지나면 나는 또 다른 성장이 돼 있을 거야 라는 생각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일을 진행하다가 보면 포기하는 순간 핑계거리를 생각을 하게 돼요. 난 이래서 안 됐고요. 생각에 따라서 나 이거는 별로 못할 것 같아. 그러면 생각에 따라서 이걸 막 포기하고 싶고 그럼 나 이래서 못할 것 같아. 저래서 못할 것 같아요. 라는 핑계거리들이 많이 막 만들어지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한마디 딱 나오면 어떻게 그게 정말 신기하게도 모든 내 머릿속의 생각들이 그걸 바뀌어요. 그 말도 그렇게 내뱉어지더라. 그래서 일부러라도 지금은 저희 팀들은 다 그래요. 부정적인 말은 입을 꼬매버리겠다고 막 이렇게 서로 막 그렇게 하는데 부정적인 말 절대로 하지 말고 반드시 방법은 있다. 그 다음에 이걸 해낼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러면서 서로 격려해 나가면서 지금 저희들 이렇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팀워크. 정말 여기 파트너 사장님들 그동안에 여기 계보 저에 있는 계보도 본부장 속에 있는 계보도 그다음에 함께 같이 이루어내신 분들 이게 사진 속에 담아봤는데요. 제가 우리가 함께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다라고 이번에 제가 이제 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야, 이렇게 소통을 하고 이렇게 마음을 맞추고 서로 이해하고 상대를 알고 이분의 진짜 꿈을 알고 한다면 뭉친다면 못 해낼 게 없겠다. 그런 이런 자신감으로 앞으로도 못 해낼 게 없겠다라는 자신감이 정말 충만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파트너 사장님들 정말 감사하고 또 같이 이끌어주신 우리 스폰서님들 이렇게 함께 같이 했는데요. 팀워크는 나 혼자만이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같이 조금 힘을 다 합했을 때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위대한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힘으로는 진짜 부족하다라는 것을 정말 알게 됐고 저희의 이 미비한 그 능력과 그 다음에 미비한 재능 뭐 이런 것들로는 절대 이뤄낼 수 없다라는 것을 판매사 때부터 저는 경험했기 때문에 어떤 파트너 사장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야, 위대한 일을 했었을 때 힘은 드는 거예요. 이런 격려도 해주고 막 이랬었었는데 저는 이 도전하면서 또 이런 것들 많이 배웠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팀워크를 중시하며 팀워크와 성과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저희는 똘똘 뭉치는 거 우리는 뭐 저기 없다. 특별히 잘난 사람도 없고 특별히 영업 잘하는 사람도 없다. 잘하는 사람도 없다. 그저 그냥 우리는 그만한 다 능력치를 똘똘똘똘 뭉치어야 될 수밖에 없다. 그래야 이 작은 물고기가 모여서 큰 집단을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거대하게 한 구성원이 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팀워크를 정말 중시하니까 뭔가 성과도 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도전하면서 한 분이 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우리 도전하기 진짜 잘했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거든요. 막 한 분이 막 완전히 그 초공정으로 대해서 막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시죠.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변화되신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그 팀 전체 조직이 또 살게 되고 또 어떤 분은 또 이 목표를 향해서 막 열심히 사람을 찾다 보니까 또 앞으로 국장까지 보낼 분들도 찾게 되고 이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정받고 싶다면 실력으로 보여줘라라고 했는데 제가 아무리 비전을 제시하고 이런다 하더라도 뭔가 성과가 내지 않았으면 그게 됐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해요. 우리 파트너 사장님한테도 파트너 사장님들 아무리 이 회사가 좋고 아무리 마케팅이 좋고 다 필요 없습니다. 사장님께서 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리더십으로 해서 그 조직이 성장될 겁니다. 결과치를 내야 돼요. 저희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는 뭔가를 보여주자 이런 각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하다가 보니까 또 말이 또 많죠. 또 희생, 더 높이 오르기 위해 더 많은 것을 포기할 수 있는가. 희생 없는 성공은 없다. 리더에게 다른 사람들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할 때가 많다. 뭐 하다가 보니까 말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정말 좋은 이야기도 있고 또 봤을 때도 아닌 모습도 있고 있는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지금 거대한 파도가 있죠. 이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거대한 태풍이 반드시 불어야 돼요. 태풍이 생기기 전까지는
공기 온도가 26도를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그 태풍이 만들어지면서 이 잔잔한 파도를 한 번 다 뒤집어 엎었었을 때 이 재난도 있겠죠. 피해보는 재난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지만 어떻게 되느냐. 그 거대한 바닷속에 작은 물고기들이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전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리더들은 어느 정도 재정적으로도 뭔가를 진행했었을 땐 재정적으로도 희생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희생들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희생이 반드시 있어야 지금 내 하위에 있는 이 조직들, 이 조직에서 인재 소비자들, 그 다음에 인재 뭔가를 여기서 꿈을 이루고 싶은 신규 사업자들, 그 다음에 또 열심히 정말 일해 나가고 있는데 이분들이 숨쉬고 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거대한 파도가 한번 일어났을 때 재난도 있지만 또 반대로 어떤 게 있느냐면 그 바닷속에 공기가 순환이 돼요. 공기 산소 공급이 되면서 작은 먹이사슬들이 더 자라게 되고 더 자라게 되면서 또 그러면서 작은 물고기들이 먹게 되고 또 그 작은 물고기에서 또 큰 물고기들이 또 생존해 나가고 번식하게 되고 이러면서 자연을 이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했었을 때는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 속에 누군가는 살아 숨쉴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또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또 어떤 분은 또 속상하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한길 회장님께서 초창기 멤버들 17명들 얘기를 하지 않냐. 이분들은 정말 신용불량자도 있고 정말 끼니를 때우지 못하는 분도 있고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들도 있고 여러 구성이 있는데 박한길 회장님들이 그분들이 성공했었을 때 눈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그분들을 지켜주고 싶었던 거다. 그분들 덕에 그분들 인하여 이 애터미가 1조가 넘는 기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존중하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같이 희생해 주신 리더분들은 제가 지킬 겁니다. 박한길 회장님이 17명 리더를 지키듯이 그리고 거기에 갇힌 리더분들을 지켰듯이 저도 사장님들을 지켜낼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두렵거든. 저한테 오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이런 얘기를 같이 했었는데 최은경의 애터미 역사 속에서도 우리 이렇게 리더분들과 희생한 리더분들 같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을 반드시 지켜줘야 되고 이분들이 성장할 수 있게끔 반드시 성공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앙스트 블루테 고날 이겨낸 아름다움 있죠. 이게 제가 스피치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바이올린이 세계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바이올린이고 650개가 있는데 그냥 한 50여 개만 사용할 수 있고 50만 사용할 수 있는데 정말 아름다운 소리를 낸대요. 이것은 알프스에 있는 가문비 나무가 있는데요. 이 가문비는 혹독한 추위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그래 나이테가 촘촘하고 하다가 보니까 이 나무로 해서 이렇게 바이올린으로 만들어지게 됐는데 이 나무가 정말 그냥 그대로 해서 바이올린을 만들어지셨을까요? 깎아내고 가공하고 다듬어내고 그 다음에 또 곱게 또 그 거친 거를 다듬어내고 막 했었을 때 그 바이올린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랬어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들이 내가 성장으로 가는 길이고 또 성장을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 고통이다라고 느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을 늘 그냥 축복의 통로로 생각을 하고 하면은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리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자, 비전은 목표에 색을 입히고 내면 열정에 불을 지펴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연료다. 그 불씨는 리더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불꽃을 일으킨다라고 했는데 내가 원하고자 하고자 하는 내 인생 시나리오 살고 싶은 그런 열망들에다가 내가 정말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목표만 세우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가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막 반드시 해내야 되겠다. 막 이런 거를 했었을 때 그거를 보고 따라오시더라고요. 그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장작불 태우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장작을 막 태웠어요. 아궁에다 막 장작을 태웠는데 정말 장작이 그 온도가 됐었을 때 처음에 연기가 막 나요. 그러다가
불씨가 번지고 점점점 번져서 빨갛게 장작에 타오르기 시작해요. 그거는요, 그 열기는 이 아궁이 속에서 이렇게 있으면 열기가 나고 얼굴이 다 뜨거울 정도예요. 그러면서 얘가 온도가 높아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장작이 탁 튀어요. 나무가 탁탁탁탁 튀면서 이게 튀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피하기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리더는 나를 장작처럼 달구어야 이 장작처럼 이 불씨들이 누군가에는 전달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불씨가 또 활활활 타오를 수 있다는 거죠. 이 내가 온도를 높이지 않으면 연기만 내고 누군가는 그냥 매운 연기만 내고 피해를 준 거랑 똑같아요. 그렇지 않고 내가 여기에서 정적 막 활활 타오라서 나의 이 활활 타오르는 거에서 뭔가를 물을 끓여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건데 그렇다고 하면 내가 반드시 열정적으로 뭔가를 진행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야 그 불씨로 해서 다른 사람들에도 불꽃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자, 인생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아까 제가 스피치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인생은 저는 이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애터미를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애터미 속에 생각을 해보자고요. B는 탄생, 애터미 가입을 했어요. 가입을 하고 있는 상태, B는 죽음이라고 했는데 애터미에서 빗대서면 가입을 했는데 내가 일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탈퇴되고 말아요. 그냥 매달려 있다가 빨간불 나와서 죽고 말아요. 내 소비자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자, 내가 그러면 내가 소비자를 어떻게 후속 관리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사업자를 내가 어떻게 성공으로 이끌어낼 것인가. 그거는 나의 몫이라는 거죠. 사업자를 내가 이 안에서 내가 일하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그냥 사업자로 나와 있지만 내가 일하지 않으면 내가 이거 성공했다라는 반드시 그 선택을 하지 않으면 나는 그냥 죽고 마는 거예요. 이 애터미 속에서 존재 없이 그냥 죽고 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진짜 여기서 성공하려고 했다 그러면 내가 이 안에서 뭔가는 반드시 이뤄내야 된다라는 거. 그러려고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결의결단, 나의 상황 주변을 정리를 하고 어떻게 내가 결정을 하고 나아가야 될 건지는 각자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저한테 하는 소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아까 팀장 때 생존이라는 것을 제가 배웠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도 생존하기 위해서 애터미에서 이 코드 주어진 이거를 그대로 저는 살고 싶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앞으로도 해낼 거라고 저는 다짐해 봅니다.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다라고 하죠. 꿈이 높을수록 고통은 더 커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고통은 성장으로 이어진다고 생각이 들고요. 고통, 높을고 통할통, 높은 곳으로 향한다라는 뜻을 한자로 가지고 있는데 성장통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성장통에서 인해서 나도 그다음에 조직도 성장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일하면서 배워 나갔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제가 이야기를 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 시나리오를 나누다가 보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으신 분도 있으시고 또 그리고 또 해나가신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은 파트너 사장님은 정말 10,000원짜리 그 딱딱한 신발자를 신고 막 콜드를 도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남편의 그 근육이 마비되어 가면서 그 마비되는 병을 희귀병에 걸려 있는데 그분들을 그 남편이 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 그런 꿈을 가지고 또 애터미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 안에서 우울증을 치료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정말 엄마가 또 열심히 또 이 그 딸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또 같이 또 움직여 주시면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정말 용돈을 아껴가면서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애터미를 알리고 다니는 그런 파트너 사장님도 계시고 저는 그러고 싶어요. 이분들이 정말 이 안에서 반드시 이분들이 수고가 헛되지 않게 이분들의 꿈을 같이 이루고 싶다라는 거 저는 그렇게 마음으로 진행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해 봅니다.
시간을 맞추려고 했는데 시간을 딱 맞췄나요? 네. 예, 이상으로 마칠 거고, 그리고 다시 한번 스폰서님과 파트너 사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이 안 나오네요. 네, 아마 여러분들도 좀 뭔가 먹먹해지는 또 자신들 각자 우리가 다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이거 준비하시느라고 얼마나 또 신경을 쓰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준비해 주신 만큼 많은 분들에게 또 좋은 영향력이 오늘 끼쳐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신 우리 최은경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멋져요.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스피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태양신. 백승진 하겠습니다. 네, 백승진 본부장님 다음 최영신 국장님 해주세요. 예,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최은경 본부장님 항상 눈물이 많으셔서 걱정했는데 오늘 마지막에 흘리셨어요. 뭐 전우죠, 전우. 예, 전우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 전쟁터에서 같이 지금 싸우고 있는 전우라고 생각하는데 항상 든든하고, 그리고 지금 그 강의 들으셨지만 열정적으로 뭔가를 늘 하시는 분이라 부족하지만 좀 보탬이 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팀 지금 성장하시는 거 보면 얼마나 눈물을 흘리시며 혼자 삼키시며 하셨을지 전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성공할 때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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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저기 최은경 아니 누구지? 최영신. 네, 제2 최은경입니다. 이게 최은경. 네네네. 역시 최은경 본부장입니다. 한편의 인문학 강의를 듣는 듯 하면서 마음 깊숙한 곳에 되게 많이 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들으면서 계속 고개를 옆에서 같이 봐오고 그거를 같이 항상 형제 라인에서 같이 봐오고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시간을 갖다가 그런 시간들이 서로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거 중에 내가 정말 왜 이렇게 힘들지 했는데 일을 안 했던 거고 똑같이 공감되는 부분이 되게 많았는데 그동안의 고난은 그동안에 이제 마음을 넓히는 서로 이제 사람이 되는 마음을 넓혀서 준비가 됐을 때 저희가 같이 이제 합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난 시간은 서로의 에게 또 꼭 필요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만큼 힘들었기 때문에 뭔가를 해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은 똑같았던 것 같은데 최은경 본부장님은 처음부터 목표를 세워서 이렇게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러면서 이제 끌어주면서 저희가 같이 그럼 이렇게 해봅시다. 어떻게든 저도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어떻게든 해내야 된다. 이 시간 안에는 꼭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마음이 같이 합쳐져서 그게 이제 행동으로 실천으로 나오면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저한테 항상 응원을 해줬었어요. 그래도 할 수 있다. 저는 이제 항상 이게 조금 힘들다 그러면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이런 걸로 항상 끌어주고 그렇게 이제 만들어 나갔던 것 같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계속 뭔가 만들어지고 해내지고 목표를 잡아서 또 팀원들을 앉혀서 그 계획표를 항상 오픈해 주셨어요. 본인의 계획을. 그러면서 해보자. 그리고 프로모션 내가 이렇게 도울 테니 이렇게 해보자. 프로모션 항상 걸고 그러니까 뛸 수 있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성장이 되고 생각을 이걸 쭉 들으면서 해보니까 그 결혼 생활이
결혼 생활 처음 시작할 때가 이렇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었을 때 둘이 만나서 이렇게 이뤄가면서 성장하고 아이들 낳고 키우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제 그런 것들이 쭉 이렇게 필름처럼 지나가면서 너무 감동적이었고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 말씀이 너무 감동이었고 제가 그렇게 복제를 하려고 지금 배워나가려고 지금 저도 바뀌는 중이거든요. 안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 본부장님처럼 이렇게 달라지고 내가 끌어야 돼. 그래서 제가 지금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또 따라주니까 또 고맙고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멋있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일이요. 잠시만요. 백일이요. 네. 아이고.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변하신 분이 우리 최영신 국장님이세요. 저분은 변화돼서 감당하기 힘들어 이제 막. 이번에 좀 좋은 결과들이 다 있어서 좋았습니다. 우리 백수희 사장님 네. 폰이 어떤 거죠? 이건가? 말씀해 보세요. 저 지금 애토미 pH 하나로 돼 있어요. 아, 네네네. 네. 예, 예. 제가 오늘 이렇게 들으면서 사실 이제 많은 말씀을 막 속사포처럼 뱉어주셨는데 사실 몇 가지 단어가 저한테 꽂히면서 이제 악발이라는 단어하고 책임감이라는 단어가 근데 제가 악발이라는 단어를 딱 듣는 순간에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듣던 단어인 거예요. 저보고 아유 조그만 게 악발이 같다고 그러고 독하다고 그러고 그랬거든요. 근데 순간 지금 나의 악발이나 그 독하다는 그 모습은 나에게 지금 어디로 갔지?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나는 분명히 어렸을 때 정말 그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뭘 하나를 해도 저는 걸어 다니는 법이 없이 뛰어다녔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항상 하시던 말씀이 걸어 다니는 법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셨었는데, 나는 그게 어디로 갔을까?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책임감이라는 단어를 하시는데, 그 단어가 또 제 마음에 딱 꽂히면서 저를 이렇게 망치를 한 대 때리듯이, 너잖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애터미를 한다고 했는데 하는 척 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리고 책임감이 없었던 거예요. 박기덕 국장님이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책임감을 갖고 있다기보다 너무 죄송스럽게 부담감만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죄송스러운 게 진짜 난 부담감만 갖고 있었구나. 내가 그 부담감을 갖고 싶지 않아서 그 부담감에서 벗어나려고만 하고 그래서 내가 이 부담감을 벗어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한 거지 책임감을 갖고 했던 게 아니었구나 하는 그런 게 갑자기 마음에 탁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박기덕 팀장님을 처음 리크루팅 할 때 그냥 언니 집에만 있지 말고 그냥 나와 그냥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했다가 이분이 너무 열정적으로 사업을 하시면서 최은경 본부장님 땡기시고 미시고 나는 그 안에서 부담스럽기만 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돌이켜보니까 내가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단어로 누군가를 리크루팅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책임감이 없었던 거야. 책임감이 없으니까 그렇게 독해질 이유가 없었던 거야. 이런 게 지금 제가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필리핀 지금 사장님도 있으신 분들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지만 그 사람들이 직접적인 리크루팅을 한 사람은 고성훈 사장님이었고 나랑 함께 내가 당신과 함께 할 테니 나랑 같이 해봅시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박기덕 팀 국장님 너무 죄송하고 같이 하고 같이 성공하고 책임감을 가질게요. 네, 네.
아유, 우리 백수희 국장님, 마음이 전달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이게 체감이 되기가 쉽지 않은데 충분히 또 저러기도 쉽지 않으실 텐데 참 잘해 나가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책임감이 없었다고 하는데 책임감이 없었으면 지금 백수일 국장님이 또 그 하위 파트너분들이 지금 이 자리까지 못 오셨을 거예요. 아무리 최영경 본부장님 끌어당기려고 해도 중간 역할을 못 하시면. 지금 그 악바리 근성이 이제 막 나타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지 마시고. 스피치 감사합니다. 네, 또 아까 누가 있으셨나요? 누구? 요? 네, 오늘은 팀 잔치가 되네요. 어디 계시지? 그 다음에 신봉철이요. 네네네, 잠깐만요. 못 찾겠네. 박기덕 국장님. 네, 여기 있습니다. 네네네네. 네네네. 네. 오늘 최경 우리 스폰서님 답네요. 오늘 강의를 이렇게 준비하셨을 거라 생각도 못했는데 역시입니다. 역시 제가 하니까 제가 저도 이렇게 음악 평가하면서 맨날 듣는 얘기하고 맨날 듣는 얘기고 맨날 행동하는 모습이었고 그랬었는데 적을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고 했는데 백수일 국장님이 먼저 그냥 얘기를 먼저 하셔갖고 눈물 나게 만들어 버려갖고 지금 제가 볼 때 제가 필리핀에서 나올 때 백수일 국장님이 지금 모습과는 영 다른 모습이긴 하셨어요. 근데 지금 너무너무 잘하고 계세요. 이게 제가 나올 당시에 제가 나올 때는 항상 얘기를 하지만 최은경 본부장님하고 안면식이 그렇게 있지도 않은 상황이었고 전화 통화라 보이스톡으로 이렇게 연락을 취하고 이러는데 이분의 열정이 그때 당시에 저한테 느껴졌던 거예요. 그리고 저하고 제가 이분하고 같이 하면 이게 정말 너무 재미있고 잘 될 것 같다는 생각 하나로 제가 필리핀에서 정말 그것만 믿고 제가 나왔거든요. 그 남들이 좀 그걸 믿고 하나를 믿고 나가느냐 했는데 제가 오는 과정에서 힘들 때도 항상 조금 전에 얘기했던 돌과 도토리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냥 필리핀에서 말 그대로 그냥 즐기고 있는 돌이었을 수도 있었던 것을 나와가지고 그 도토리 하나에 물 주고 감싸주고 씨앗을 영향을 줘가면서 항상 저를 이렇게 다독여 주시는 바꿔주시는 모습으로 제가 그만큼 극복이 되는 만큼의 잘하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분이기도 합니다. 최은경 본부장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팀장일 때 제가 만났고 팀장님이실 때 본부장님일 때 지금까지 오늘까지 오시는 길에 그분이 하나 배운 거에 느낀 점에 대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신 것처럼 재심 합력, 그 다음에 생존, 시스템, 비전 이런 부분에서 추진력이라든지 이런 게 모든 게 저희들한테 하나하나 본인의 행동으로 다 저희들한테 스며들 수 있게끔 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성장해 가면서 내가 내 파트너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하나하나를 가르쳐 주시는 걸로 인해서 제가 성장하는 만큼 저 파트너한테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매번 다짐을 하게 되고 이번에 본부장님 오실 때도 역시 제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게 가능할까 머릿속으로만 항상 되뇌고 그림을 그렸을 때 가능하지 않은 거야. 시각화에서는 가능하지 않아 하고 했지만 그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제가 여러 번 겪었고 그 역시 겪게 된 게 최은경 본부장님 덕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가능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저분은 저 자격식으로 정말 그 무한한 가능성을 저렇게 가득 안고 가능성을 안고 하시지 않았을 거라는 걸 저도 알아요. 근데 그 용기를 주시려고 무슨 애를 쓰고 정말 눈물을 흘려가면서
우리가 그걸 붙잡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저분이 자꾸 앞으로 저렇게 추진력을 가지고 우리를 끌어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조금 그냥 한 1분 늦추게 하면 안 될까? 저분 너무 힘들게 우리를 끌어주시려고 하는데 조금 늦추게 하면 안 될까 하고 우리끼리도 또 업무를 꾸미기도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건 잠시였어요. 저분은 저렇게 하면 우리가 또 조금만 더 같이 힘을 합치면 충분히 우리도 그 길을 갔다가 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역시 해내셨고 본부장님이 지금 이제 본인의 그 본부장님 위치에서 저희들에게 어떻게 해줄까를 지금 열심히 고민을 하시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그건 것 같아요. 저분이 이렇게까지 열정으로 만들어가지고 오신 길을 저희들도 같이 힘이 빠지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그 믿음 하나로 같이 맞춰서 힘이 돼주고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따라갈 때 가능하다는 걸 벌써 이제까지 겪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는 마음으로 지금 올 한 해 새롭게 모두들 다지면서 정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내년이 될 수 있기를 생각하면서 바라는 마음으로 항상 미팅에서도 정말 웃음이 끊이지 않는 그리고 서로서로 용기를 주면서 형제 라인인데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우리가 같은 라인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즐겁게 이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정말 감사하고요. 본부장님이 이렇게 해낼 수 있게끔 항상 이끌어주시는 스폰서님들, 송은현 총장님과 백승진 본부장님, 그 위 스폰서님들이 함께 용기를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너무 감동적이었고 아유, 감사합니다. 앞으로 끝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파이팅!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보기에 참 좋네요. 자,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신봉철 팀장님이 스피치 하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기회를 또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신봉철 팀장님 하시고 스피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짧게 하면 안 돼요? 강준환입니다. 다시는 마지막으로 짧게. 네, 자, 우리 알겠습니다. 저기 신봉철 팀장님부터 하고 저기 박기덕 국장님 스피치 감사하고요. 신봉철 팀장님 스피치 하시겠습니다. 마이크 켜주세요. 마이크. 최은경 본부장님 한 번도 뵌 적이 없지만 실제로 정말 그 오늘 강의를 보면서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이 내용 하나하나가 제가 복기를 해봤거든요. 복기를 해보니까 이 내용 하나가 정말 감동적이고 이분이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닌 거구나. 그거 어저께 못 주무시면서 하는 내용을 이렇게 적어 보시는 게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었구나. 이 마음이 보였어요. 이 글에서. 이 판매사부터 본부장님까지 그 느낀 내용을 자료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프로모션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동차 사양서처럼 그걸 다 안고 가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홍은경 본부장님 같은 경우는 그 사양서가 얼마나 많겠어요. 저 위에 계신 분들은. 저 최은경 본부장님 그 가슴으로 맞아주시는 이 강의 내용 듣고 정말 감동받았고 우리 이 마석팀에도 우리 김지원 국장님하고 최순희 국장님 그런 마음이 이분도 같은 마음이구나.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애터미에. 정말 믿고 따라야겠다는 그리고 저도 이분들을 보면서 나도 이런 분들처럼 해봐야겠다. 정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우리 강주란 국장님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으로. 짧게 할게요. 얘기만 해봐. 이래. 저 가만히 듣고 조심하세요. 있는데요. 네. 최은경 본부장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AI라고? AI. 제가 가끔 본부장님 AI죠. 제가 가끔 그러는데 새벽 2시까지 통화를 했는데 아침 6시에 톡이 올라와요. 밤에 통화하면서 무슨 생각이 나면 잠도 못 주무시고 아침에 바로 이렇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생각나면
이거 어때요? 이거 하면 어때요? 항상 아이디어가 있고요. 제가 크면서 맨날 엉뚱한 소리 한다고 맨날 주변에서 욕만 먹고 컸거든요. 저 쓸데없는 소리. 근데 그 쓸데없는 소리 하나하나를 안 놓치고 은경 본부장님은 그거 좋아요. 저보다 저 마음을 더 잘 알고 이렇게 깨워서 같이 이렇게 하니까 너무 일도 재밌고 일을 재밌게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이렇게라면은 정말 끝까지 정말 해낼 수 있겠구나. 저 너무 좋은 분 만난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국장님 아유, 배우셨어요. 네. 오늘 본부장님 강의보다 스피치를 듣고 비전 보신 분들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스피치 해주신 분들도 그다음에 함께 저희 강의 준비해주신 우리 최현경 본부장님께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우리 박수 보내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